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이해 못하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겪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살다 보면 그게 지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국 방식으로 하려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국 구독자분들이 항상 잘 눌러주시는 좋아요 미리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음식점에서 나갈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밥 먹고 식당 나갈 때 입구에서 계산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가본 다른 나라들이랑 미국이랑 보면 대부분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계산은 안 해요. 미국에서는 밥을 다 먹으면 그 자리에서 우선 계산서를 담아고 직원을 불러야 해요. 그러고 좀 기다리면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산은 하는 거예요. 물론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집에서는 음식을 선불, 그러니까 주문할 때 기계로 미리 돌려내는데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냥 보통 식당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계산서를 달라고 직원을 부르고 직원이 직접 내 자리로 와서 계산을 해줘요.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다 그런다고 봤어요. 그런데 한국만 직원을 안 부르고 자기가 직접 밖에 나갈 때 입구에서 계산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른 미국인들은 처음에 이런 문화가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입구에서 계산을 하면 뭔가 다른 사람 자리에 있는 음식이 계산될 거라는 공포심이 생겨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요. 가끔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이런 계산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서 밥 먹고 입구로 그대로 나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계산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나가신다면 밥을 다 먹고 나서는 bill이라는 것을 달라고 하세요. bill이 계산서인데요. 간단하게 bill please라고 하면 직원이 알아서 계산하러 올 겁니다. 계산하러 무조건 입구로 나가시면 밥 다 먹고 도망가는 줄 알 수도 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 밥 먹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리에서 직원을 불러서 계산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한 두세 달만 살아도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계산하는 게 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처럼 하려면 밥 다 먹고 직원을 불러야 하죠. 그러면 직원 일 많아져요. 직원 불편하게 저의 자리 와서 계산서 비ll 만들어줘야 하죠. 비ll 만들면 또 종이 뽑아야 해요. bill이랑 영수증은 또 달라요. 밥 다 먹고 계산서 비ll 뽑고요. 그리고 그 bill에 나온 것을 보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한 영수증은 또 따로 나오거든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보지 않으면 이거 불편한 건 못 느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래 살면 이거 진짜 불편했구나 나보 느껴요. 한국은 그냥 단단하죠. 딱 밥 먹고 입구로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알바생이나 사장님이 와서 카드만 받고 바로 계산해주고 끝.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시간도 훨씬 빠르죠. 자리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죠. 알바생이 카드 결제기 들고 이 자리 저 자리 돌아다닐 필요도 없죠. 얼마나 좋아 진짜. 그리고 이거 계산서 bill 나오면 팁을 줘야 하는 미국 문화도 있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팁 문화가 정말 좋지 못한 문화라고요. 보통 팁을 보면 예쁜 사람들이나 잘생긴 사람들이 팁을 더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서비스를 잘 하더라도 결국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팁을 더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화가마을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렇게 음식점 결제하는 시스템이 한국이 정말 편리하고 간단하죠. 음식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미국에는 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건 모르고 미국 여행 오실 분들은 당황해서 멀쩡히 알바생 쳐다보고 그러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미국에는 last order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있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미국에는 밤 늦게까지 하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엄청 많은 거는 아니라서요. 10시 아니면 빠르면 9시에 문 닫는 음식점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음식점들은 보통 문 닫기 1시간 전이 last order, 마지막 주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거로 뭔가 하는 게 있는데 the last order 시간 직전에 waiter 알바생들이 식당 테이블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문할 게 없는지 물어보는 식당이 진짜 많이 있어. 그런데 그거 한국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기 테이블에 온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주문 안 한다고 하시거나 no thank you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last order다 왜 있냐면요. 한국의 경우는 그냥 식당에 딱 들어가고 한꺼번에 먹을 것을 다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미국이랑 한국이랑 식당 문화 차이예요. 미국은 보통 메인 요리를 먼저 주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요리를 주문을 하거나 디저트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충격받았던 것은 어떤 고깃집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시켰는데요. 그때 다 같이 된장찌개나 냉면 같은 것을 또 한꺼번에 시키더라고요. 그거는 거기 있던 아저씨는 식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식사라기보다는 그냥 고기 그 자체이고 된장찌개랑 밥이 나오면 그때 이제 식사인 거죠. 처음엔 그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미국에서는 고깃집에 가면 고기 그 자체가 식사이기 때문에 고기랑 샐러드 넣게 먹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기만 먹기보다는 고기에 밥을 곁들여 먹거나 아니면 고기에 된장찌개나 냉면을 먹어야 그거를 진짜 식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 보고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서 놀랐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1년 넘게 살았었다 보니까 이제 고깃집에서 저는 된장찌개랑 밥 없으면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식 바베큐 집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거기서 무조건 된장찌개 시키고요. 미국에 있는 코리안 바베큐 집에 된장찌개를 안 팔고 있으면 저는 거기를 진정한 오리지널 코리안 고깃집이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냉면을 먹더라도 한국식의 팽팽한 밥이랑 찌개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고깃집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도 고기 먹을 때 하얀 쌀밥을 곁들여 먹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먹을 때 mashed potato를 먹거나 아니면 샐러드 같은 거를 많이 먹는데요. 요즘 밥이랑 먹는 게 은근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된장찌개까지 쓰면 그냥 리만한 음식이 정말 없습니다. 맞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어떤 구이가 유행인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원래 바비큐 자체가 인기가 많은 음식이네요. 미국은 집집마다 마당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주말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바비큐를 구워 먹는 경우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통은 소금이라든가 후추 같은 거 뿌려서 먹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런 바비큐 파티에서 자주 쓰이는 진짜 유명한 소스가 생겼는데 뭔지 아시겠죠? 네, 이겁니다. 고추장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요. 고기에 발라서 먹는 고추장이죠. 이거는 제 주변 미국인 여자애들이 먹고 나면 그냥 중독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리브 구울 때 고추장을 조금만 발라놓으면 그냥 맛이 미쳤습니다. 근데 또 저같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요. 이런 고추장 립 먹을 때 하얀 밥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바비큐 파티 할 때는 무조건 전기 밥솥을 챙겨요. 제 친구들도 한국에 자주 간 친구들도 많고
이미 한국 음식 잘 먹는 친구들이라서 바비큐 파티 하면 항상 발포에 쟁겨서 먹죠. 당연히 고추장 삼겹살도 구워서 먹고요. 처음에 이거를 본 남자애들은 이게 무슨 파핑하면서 말을 했었는데요. 제 친구의 남자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예전부터 백인 문화권에서 살아와서 다른 문화권 무시하는 게 링글하게 몸에 배워져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짜 그 친구한테 진짜 등 떠밀면서 벌칙 음식 먹이듯이 숟가락에 밥 넣고 고추장 삼겹살 올려놓고 그 친구 입에다가 그대로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입에도 되기 싫다고 막 발버둥 치는 아주 못돼 먹은 애였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제 best friends 친구의 남자친구이니까 욕은 할 수 없고 뭐 맛은 한번 보면 좋겠어서 그렇게 한 입 먹였는데 무엇을 예상하세요? 예, 그 남자친구 저희 여자들끼리 바비큐 파티하는 항상 쫓아옵니다. 고추장 삼겹살 먹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직접 미국 코리안 바비큐집 찾아서 가요. 뉴욕에 지금 엄청나게 큰 한국식 고깃집이 생긴 게 지금 미국에서 많이 유명한데요. 그 친구는 이미 그 집도 10번을 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나 뉴욕은 진짜 미친 듯이 먼 거리예요. 마치 그냥 미국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수준인데요. 걔는 그때 저희 덕분에 한국 고기의 맛을 제대로 알고 간 거죠. 그때 맥힌 게 있는데 한국 음식은 맛도 맛이기는 한데 한국 음식에 있는 그 고추장은 맛도 있지만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뭔가 중독성이 있는 마약 성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고추장은 불법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한 번 먹으면 중독되니까 막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유명해진 이유가 사실 집밥 정도는 빼고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유행하는 한국 음식은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이거든요. 뭐 떡볶이라든가 뭐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이나 뭐 비빔밥도 고추장이 들어가죠. 한국에 오면 또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최소 1년은 넘게 살아야 적응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카페가 진짜 많죠. 그런데 한국에 카페가 많은데도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자리에 앉으면 직원이 자리로 와서 주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는 뭐 입구에서 주문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많은 커피숍 같은 곳에서는요. 빈자리를 힘들게 찾아내고 나서 거기에 먼저 앉아있다가 주문하러 다시 주문하는 곳으로 가면 누군가가 그 빈자리에 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한국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거 외국인들은 진짜 무조건 100명 중에 100명이 겪는 일이라서 한국에서 스타벅스 가는 거를 정말 가장 불편해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빈자리도 구하고 자리 놔두고 주문하러 가는 법 아주 잘합니다.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맞아요. 그냥 자리에 자리 짐을 놓고 주문하러 가면 돼요. 짐이 있으면 자리에 놓거나 뭐 가방 놓는 경우가 제일 많죠. 가끔은 핸드폰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차피 한국 스타벅스에서는 아무도 이거 안 훔쳐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가 달라집니다. 자, 저런 거 자리에 놓으면 훔쳐가는 경우 많이 있고요. 심지어 유럽 같은 곳에서는 거의 높은 확률로 훔쳐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치안이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렇게 빈자리 잡고 나서도 자기 짐을 거기다 놓고 음료를 주문하러 갈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알려줘도 진짜 못해요. 의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아무리 어떤 나라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소중한 짐을 자리에 놓고 시야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음료를 주문하러 갈 수가 없죠. 미국에서는 커피숍에서 음료 마시다가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짐 다 챙겨서 화장실 갔다가 오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한국으로 치우다 몰려오면 제가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가끔 저보고 좀 너무 과하게 행복 칭찬만 하고 허풍까지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데 카페에 자기 짐을 놓고 화장실에 가거나 주문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절대 안 믿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주변에 짐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자리들을 보여주면 돼요. 그때는 친구들이 분명 저 짐들 주인은 근처에서 노려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보다가 그 자리 주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확인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믿기 시작해도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볼 생각은 못해요. 미국은 그나마 덜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진짜 이게 심해요. 유럽 여행 가실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Keep an eye on your belongings. Once they're out of sight, they're out of your hand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소지품에 한눈 팔지 마세요. 당신의 시야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미국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럽 여행에서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당연한데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단횡단 문화예요. 이거는 미국이 좋은지 한국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뭔가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한국은 무단횡단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이 나쁜 거기는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보다 무단횡단에 대해 약간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무단횡단에 대한 인식은 한국이 훨씬 좋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단횡단이 자주 있다 보니까 사람이 있지 않을까 조심히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4차선 같은 큰 도로도 그냥 무단횡단 해버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손식이 부족한 거고 좋게 말하면 도로가 사람 위치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차가 많이 다니더라도 사람이 먼저 지나가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무단횡단은 정말 나쁜 것이지만요. 사람이 먼저야만 한다는 식의 인식은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도 한국의 인식이 훨씬 저한테는 좋게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이 두 중에 어떤 것을 더 지지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진짜 한국과 미국의 차이 말하고 싶은 게 한나산만큼 있는데 영상이 길어져서요. 다음에 더 많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